많은 분들이 언젠가 쓸지도 모르니까 라는 이유로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 두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물건들은 단순히 보관된 상태로 남아있을 뿐 실제로 사용되는 경우는 드물죠. 오히려 그 물건들은 우리에게 버리지 못한 짐처럼 다가오며 점점 더 많은 스트레스를 쌓이게 만듭니다. 물건들이 쌓일수록 우리는 점점 더 자유롭지 못하고 쉴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해집니다. 결국 그 모든 물건들은 우리의 생활을 방해하는 장벽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건을 정리하고 나서 삶의 질이 변화된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중년 여성은 오랜 시간 동안 언젠가 쓸지도 모르니까 라는 이유로 쌓아두었던 옷, 책, 잡동사니들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물건들을 버리는 것이 아깝고 마음이 무거웠지만 결국 그녀는 일일이 손에 들고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버려나가면서 그녀는 점차 마음의 짐도 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훨씬 넓어졌고 공간에 여유가 생기자 자연스럽게 마음에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바쁘게 돌아가는 삶 속에서 항상 집이 엉망이라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이제는 집에 들어가면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죠. 정리 후에는 매일 필요한 물건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기부하거나 당근마켓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가볍고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버려야 할 물건 10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집에 쌓인 물건들이 얼마나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건강한 버리기를 실천하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유효기간이 지난 약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을 먹는 걸 멈춘 뒤에도 아까워서 버리지 않고 계속 보관하는 경우가 많죠. 약을 한 번 먹기 시작하면 그 약통을 그냥 두고 유효기간이 지나도 버리기 아까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성분이 변할 수 있고 약효도 떨어지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약사들은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기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자주 점검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럼 유효기간이 지난 약들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병원이나 약국에서 약품 수거함을 운영하고 있으니 근처 가까운 병원 혹은 약국에 들러 약들을 폐기해 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약국에서는 무료로 약품을 수거하고 이를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폐기합니다. 이 방법은 물건을 처리하면서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어 좋습니다. 두 번째, 오래된 전자제품들입니다. 전자제품은 특히 공간을 많이 차지할 뿐만 아니라 실내 공기 질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TV나 고장난 오디오를 계속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물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먼지가 쌓이고 심지어 유해 물질을 방출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대형마트나 전자제품 매장에서는 전자제품 수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자제품을 처리할 수 있죠. 실제로 어떤 분은 결혼 당시 장만한 오디오를 30년 넘게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분은 가족의 조언에 따라 오디오를 버리고 나니 집이 훨씬 깔끔해지고 마음도 가벼워졌다고 하시더군요. 불필요한 전자제품이 차지하는 공간을 비우고 그 자리에 필요한 물건만 배치하니 공간이 훨씬 효율적이 되었고 더 이상 그 오디오에 집착하지 않게 됐다고 하셨어요. 당근 마켓과 같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팔 수도 있지만 수거 서비스를 통해 쉽게 폐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 번째, 자녀들의 옛 물건들입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사용하던 옷이나 장난감을 버리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 물건들이 소중한 추억을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감정을 잘 알지만 정리수납 전문가들은 자녀의 물건 중 의미 있는 것만 보관하고 나머지는 과감히 버리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계속해서 그 물건들을 보관하면 현재의 삶이 과거에 얽매이게 되죠. 예를 들어 한 가정에서는 자녀의 물건을 30년 넘게 보관했어요. 결국 그 물건들을 버리고 나니 한 방이 비어 새로운 공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빈 공간에 미술 취미를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었죠. 이렇게 필요한 것만 남기고 사진을 찍어 추억을 남기는 방식으로 보존하세요. 자녀들의 물건들은 기부나 중고, 거래를 통해 다른 가정에 재사용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오래된 신문과 잡지들입니다. 신문이나 잡지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공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습기나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 재질이기 때문에 집 안의 공기질을 나쁘게 할 수 있어요. 한 가정에서는 10년 넘게 쌓인 신문과 잡지를 정리한 후 집 안의 환경이 훨씬 쾌적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물건들이 결국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과감히 정리할 수 있었죠. 실제로 신문과 잡지는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필요 없는 자료는 디지털화하여 보관하고 나머지는 재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종이류를 재활용하는 것은 환경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자원을 절약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보관으로 물리적 공간을 차지하지 않게 되니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다섯 번째, 오래된 양말과 속옷들입니다. 오래된 양말이나 속옷은 위생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속옷은 형태가 변형되거나 기능이 떨어져 불편하게 될 뿐만 아니라 피부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속옷은 교체 주기를 정해놓고 주기적으로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 양말이나 속옷을 구매하는 것 자체도 기분 전환이 될 수 있죠. 아끼는 마음에 오래된 속옷을 계속 보관하는 것보다는 위생적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들은 중고 거래로 팔기가 어렵기 때문에 처리 방법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오래된 양말이나 속옷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 프로그램이나 기부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기부처나 환경단체에서는 불필요한 속옷을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물건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여섯 번째, 쓰지 않는 화장품들입니다. 오래된 화장품들은 그대로 화장대를 창고처럼 만들어 버리곤 합니다. 이러한 오래된 화장품들은 단순히 공간을 차지하는 문제를 넘어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변질된 화장품을 사용하면 피부 염증, 알레르기 반응, 심지어 색소 침착까지 유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부과 의사들은 1년 이상 된 화장품은 과감히 버리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럼 화장품을 어떻게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액체류 화장품은 휴지나 신문지에 흡수시킨 후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튜브나 용기에 남은 내용물도 최대한 짜내어 제거한 뒤 용기를 분리수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용기와 펌프, 캡이 다른 재질로 되어 있는 경우 각각 분리해 적절히 재활용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았지만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아있는 제품은 여성보호시설이나 기부단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리 과정은 화장대를 더욱 간결하고 깔끔하게 만들어 줄 뿐 아니라 필요한 제품만 남기게 되어 효율적인 사용을 도와줍니다. 7번째, 단순히 있으면 좋을까봐 보관하는 물건들입니다. 언젠간 쓰겠지 하면서 구입했는데 1년이 넘도록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이 있나요? 실제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은 앞으로도 사용하지 않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심리 상담사들은 사람들이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해 물건을 과도하게 보관한다고 말하는데, 이 습관은 현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이제 더 이상 보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당근 마켓에 과감히 판매하세요.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판매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유용하게 전달할 수 있고 자신의 집은 더 넓고 깔끔해질 수 있습니다. 8번째, 오래된 주방용품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받은 냄비나 프라이팬을 오랫동안 보관하고 사용하신 적이 있나요? 특히 신혼집을 꾸미면서 장만한 물건 중에는 30년 넘게 사용된 것도 많을 텐데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주방용품의 상태가 변하고 손상되기 쉽습니다. 특히 오래된 테프론팬은 시간이 지나면서 코팅이 벗겨지거나 해로운 화학물질을 방출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방용품은 균열이나 손상이 생기면 바로 교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방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용품으로 교체해 보세요. 여러분의 요리가 더 즐거워질 것입니다. 9번째, 박스입니다. 집에 택배 온 박스를 그대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죠. 언젠가 쓸 일이 있을지도 몰라서 쌓아두지만 실제로 다시 사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문제는 박스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해충, 특히 바퀴벌레나 기타 곤충들의 서식지가 될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박스는 습기를 잘 흡수하기 때문에 곰팡이가 피거나 부패하여 주변 물건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박스들은 재활용이 가능하니 근처 재활용센터나 수거함에 배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단, 박스를 재활용할 때는 테이프나 스티커 등을 제거하고 평평하게 접어서 배출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집안 공간을 보다 넓고 쾌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갑갑했던 수납 공간이나 창고가 한결 정돈된 느낌을 주며 그로 인해 심리적인 안정감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래된 기념품들입니다. 여행지에서 구입한 작은 인형이나 장식품들, 그 기념품들을 여전히 보관하고 계신가요? 처음에는 그 물건들이 소중한 추억을 떠오르게 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의미 없는 물건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념품을 버릴 때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는 사진으로 추억을 남기고 물건은 기부하거나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념품은 물건 그 자체보다는 그 당시의 추억이 더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정리하면 더 이상 불필요한 물건을 보관하지 않게 되고 새로운 에너지가 흐르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집에 쌓인 불필요한 물건들은 의식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점점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면서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찾는 과정입니다. 물건을 줄이고 그 자리에 필요한 것들만 채운다면 집은 더 넓고 쾌적해지며 여러분은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건을 정리하고 처리하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그 후에는 마음도 가벼워지고 삶의 질도 향상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현명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